불교 가르침에 대한 이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절대 도와서는 안 되는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중 2가지는 특히 놀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동영상에 담긴 교훈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세요. 오래전 일본의 작은 마을에 진수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자신의 마당에서 덫에 걸린 뱀을 발견했습니다. 뱀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수는 연민을 느끼고 뱀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에 관한 불교 가르침에 이끌려 진수는 뱀을 돌보고 먹이를 주고 회복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뱀이 회복되자마자 진수를 물고 도망갔습니다. 상처를 입고 놀란 진수는 물이 그를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 슬퍼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존재의 본성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바꿀 수 없고 단지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진수는 뱀의 본성이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물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많은 불교 이야기들처럼 뱀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본성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연고치 물에서 순수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합니다. 때로는 돕고 싶은 마음에 특정 징후와 중요한 점들을 무시할 수 있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돕는 대상을 아는 것과 모든 사람이 우리의 노력을 감사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배터리와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충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1000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하는 휴대폰보다 더 빨리 소진시킵니다. 익숙게 들리나요? 우리 각자는 인생에서 2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흡혈귀들과 그들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동영상에서 가치를 발견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한 뒤 알림 설정을 눌러 앞으로 올라올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작해볼까요? 질투하는 사람들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말하겠습니까? 머릿속으로 그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의 70%가 당첨 후 대인 관계가 악화되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주된 이유는 질투심입니다. 그러나 수백만을 벌어야만 질투의 파괴적인 효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승진부터 행복한 새로운 관계에 이르기까지 질투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서 불승인과 원한의 독화살을 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지연은 그녀의 책 질투의 철학에서 질투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격차를 인식할 때 발생한다고 제안합니다. 마치 우리 안에 우주적 정의의 계수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받을 때 미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질투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발명가 이태희가 말했듯이 새로운 것을 발명하려면 좋은 상상력과 약간의 쓰레기가 필요합니다. 나쁜 질투를 대체하면 성공이나 재앙의 비결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핵심은 우리 자신의 질투와 다른 사람들의 질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여기 가장 반직관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성공과 계획을 비밀로 유지하세요. 네, 들으신 대로입니다. SNS에 공유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정반대로 하라고 제안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위대한 영적 스승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침묵은 많은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계획을 조기에 공유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는 실제로 목표를 달성할 때 분비되는 것과 같은 화학 물질입니다. 이로 인해 거짓된 만족감이 생겨 계속 나아갈 동기부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중 하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비밀로 유지한 사람들이 널리 공유한 사람들보다 67% 더 높은 확률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주가 비틀린 유머 감각을 가진 것처럼
꿈에 대해 말할수록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계획을 공유할 때 자신의 심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심리도 다뤄야 합니다. 바로 여서 우리의 질투하는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극작가인 고어 비달이 말했듯이 내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어갑니다. 이것을 계획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곱하면 당신이 다뤄야 할 부정적인 에너지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선불교에서는 우리 길의 모든 단계가 배움의 기회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행복이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질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물과 같아야 합니다. 유연하지만 강합니다. 물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바위를 조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미묘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질투는 지혜와 연민으로 접근한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스승 신학규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공허하지만 도시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은둔자가 되어 모든 성취를 우리 자신만을 위해 간직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별성입니다.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의 저자 나폴롱 힐이 말했듯이 꿈을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멀리하세요. 자신의 꿈이 없는 사람들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꿈과 계획을 비밀 레시피처럼 다루세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겠죠?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들,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들에게만 줄 것입니다. 선의 정신에 따라 계획이나 성공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면 질투를 유발하기보다는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하세요. 방금 놀라운 승진을 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에 흥분돼 라고 말해보세요. 차이가 미묘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이자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는 말에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지혜롭게 말을 선택하세요. 그렇다면 질투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 이를 쉽게 만들어줄 몇 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축하하는 사람, 그들의 축하는 시어머니와의 모임에서 짓는 미소보다 더 억지스럽습니다. 전문적인 축소자, 당신의 성취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항상 운이나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강박적인 경쟁자, 당신의 성공은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더 잘, 더 빨리, 더 싸게 했는지 말할 기회일 뿐입니다. 숨겨진 방해자, 공개적으로는 당신을 응원하지만 사적으로는 당신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정보 수집가, 항상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결함을 찾거나 당신을 모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대나무 마인드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강하고 탄력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려움과 역경을 힘과 유연성으로 변화시킵니다. 선철학에서 말하듯이 모든 장애물은 연습의 기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계속 성장하고 개선하는 동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로 인해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며 그들의 실패로 인해 높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미국의 터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했듯이 비교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자신의 길, 자신의 목표, 자신의 발전에 집중하세요. 선불교 철학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개인적이며 각자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선스승 스즈키 순류가 말했듯이 우리 각자는 자신의 바다를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질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불안을 반영합니다. 다음에 질투의 시선을 느낄 때 미소 지으세요. 누군가의 불편함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선의 정신으로 연민을 가지고 미소 지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질투가 그들 자신의 고통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성공과 계획을 누구와 공유할지 선별적이 되는 것은 이기심이나 오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보호하고 동기부여를 유지하며 해로운 질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큰 소식이나 흥분되는 계획이 있을 때 깊게 숨을 쉬고 자신에게 미소 지은 뒤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다루세요. 진정으로 당신의 성공을 기뻐할 사람들과만 공유하기로 결정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차리는 성공이 가장 큰 성공이며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과가 스스로 말하게 하세요. 결국 행동은 항상 말보다 더 크게 말하며 확실히 질투를 덜 유발합니다. 조종하는 사람들 이 그룹은 특별한 도전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조종하는 예술의 진정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한 도움의 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며 호혜의 의도나 실제 개선을 보여줄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체스를 두고 있는데 상대방이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말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 능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경험 많은 조종자의 전략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속임수를 인식하고 그들의 교활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선스승 스즈키 순류가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과 행동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조종자를 다룰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종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선에서 우리는 의식이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배웁니다. 그들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의식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조종의 박사 학위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심리학은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답변을 제시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 하나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애적이고 마키아벨리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가장 짧은 경로를 찾도록 프로그래밍된 내부 GPS를 가진 것처럼 누구를 밟아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호일 모자를 쓰고 아무도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적 해적들을 탐지하는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영향력, 설득의 심리학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가 말했듯이 조종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지식과 의식입니다. 당신의 정서적 웰빙을 모든 비용을 들여 보호해야 하는 요새라고 생각보세요. 조종자들은 당신의 방어를 뚫으려는 침입자와 같습니다. 좋은 보안 시스템이 없다면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들이 당신의 거실에 앉아 당신의 견과류를 먹으며 리모컨으로 당신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종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감정적 카멜런. 10대가 기분을 바꾸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격을 바꿉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것에 맞춰 행동이 달라집니다. 선스승 도겐이 말했듯이 모든 순간은 귀중합니다. 피상적인 게임에 낭비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전문가. 당신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렇게 일어났다고 확신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기억력 개선제라도 먹어봐야겠어. 이런 말들은 그들이 하는 말의 몇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선에서 우리는 현실이 주관적이지만 진실은 항상 우리 안에 다고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관을 신뢰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하세요. 멈추고 신중히 생각하여 이런 유형의 사람을 다루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자존감 저격수.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무해한 것 같은 말을 던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그걸 입을 거야? 네가 편하다면 그렇게 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에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는 즉시 대화를 끊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즉각 반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추가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의 내적 가치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근거 없이 그것을 의문시할 기회를 주지 마세요. 선의 관점에서 볼 때 내면의 힘과 편곤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스승 티크 나탄이 말했듯이 내면의 평화 없이는 외부의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평온하지 않다면 조종자들이 쉽게 우리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과 마음 챙김 연습이 조종에 대처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의식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 대신 블랙홀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얼마나 주든 상관없이 항상 더 원하고 결코 만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음식 서비스, 심지어 냅킨 색깔까지 큰 소리로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전문적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지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무엇이 어떤 사람들을 영원히 불만족스러워 보이게 만드는 걸까요? 심리학은 이에 대해 흥미로운 답변을 제시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덜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부정적인 것만 통과시키고 삶이 제공하는 모든 좋은 것을 차단하는 필터를 가진 것 같습니다. 감사 인사를 잊은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친절을 악용할 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사업가 리처드 브랜슨이 말했듯이 직원들을 당신이 최고의 고객들을 대하길 바라는 방식으로 대하세요. 우리는 이 조언을 모든 관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물을 주고 돌봐야 자라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시간, 에너지, 자원이라는 물을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 식물이 있다면 아마도 잘못된 정원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때일 것입니다. 선 스승 나탄이 가르쳤듯이 감사는 진정한 선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순간과 우리 삶의 사람들을 감사히 여길 때 우리는 모든 순간을 귀중한 선물로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건설적인 정직함과 감사하지 않음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중요한 데이트 전에 이 사이에 시금치가 끼어 있다고 말해주는 친구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망토 없는 영웅입니다. 차이는 의도와 행동 패턴에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 저널에 게재된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삶에서 감사를 실천할 때 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감사가 우리의 사회적 연결을 함께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답변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긍정심리학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심리학 분야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를 기르는 것이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제안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는 대신 우리는 그들을 삶의 좋은 것들을 감사하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강화할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다리나 등을 물리적으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 근육을 훈련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과 바닥 없는 우물이 되는 것을 혼동하지 맙시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관대해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작가 브레네 브라운이 말했듯이 관용은 무한하지 않으며 원한에서 나온다면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음은 당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했듯이 역설적이게도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깊게 숨을 쉬고 당신의 가치를 기억한 뒤 그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답이 아니오라면 물러날 때입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을 먼저 돌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계속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면 정말로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인정을 기대해서가 아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의 사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동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나는 매일 더 현명해집니다 라고 적어 여러분이 여전히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 학습에 대한 영감을 주세요. 게으른 사람들 노력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 변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치 소파가 그들의 자연 서식지이고 리모컨이 손의 연장선인 것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술의 달인인 게으른 사람들의 매혹적인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산성에 대한 또는 아마도 그것의 부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직장 회의에서 누군가가 고양이가 내 동기부여를 먹어버려서 보고서를 끝내지 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전문적인 게으름뱅이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사람들을 마치 미루기 박사 학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걸까요? 과학은 흥미로운 답변을 제시합니다. 미국의 주요 대학 중 하나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게으름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굴거주 조상들이 우리에게 에너지 절약 모드 유전자를 물려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에너지를 보존할 필요가 없는 현대 세계에서 이 전략은 비생산적이 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듯이 일상적인 의무의 연속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없습니다. 선불교에는 마음 챙김과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스승 스즈키 순류가 자주 말했듯이 초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거의 없습니다. 게으름은 종종 현존과 완전한 참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 종종 처음에 그것에 쏟았던 것과 같은 에너지와 주의를 더 이상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행에서는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완전히 몰입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매일 큰 주의를 기울여 수도원 변해기를 쓸던 한 선승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왜 그렇게 평범한 일에 그토록 중요성을 부여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길을 쓸 때 나는 또한 내 마음을 쓸어 맑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게으름을 지지하는 대신 우리는 그들이 행동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과제가 수행과 성장의 귀중한 기회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말입니다. 노력과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의 행위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신은 당신의 분노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분노에 의해 벌을 받을 것입니다.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과 책임을 피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과 그들을 지원하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고통과 정체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만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유형 1. 변명의 왕이들은 고양이가 가진 목숨보다 더 많은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도록 노래를 불러주어야 해서 운동에 갈 수 없었어요. 불교에서 변명은 진정한 이해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환상과 같습니다. 선스승 스즈키 순류가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 2. 내일 할게. 전문가이들에게 내일은 모든 미완성 작업이 쌓이는 마법의 장소입니다. 명확히 하자면 그 내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선스승 나타는 미래는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순간을 잘 돌본다면 미래는 스스로를 돌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형 3. 게으른 멀티태스커. 이 사람들은 TV 시리즈를 보면서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동시에 자신의 일에 대해 불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생산적이 되는데 그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아마도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의 가르침에서 마음과 행동의 일치는 핵심입니다. 선의 격언처럼 갈 때는 가고 먹을 때는 먹으세요. 유형 4. 지름길 탐색자. 항상 일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을 대신해 숨 쉬는 앱이 있다면 그들은 첫 번째로 다운로드할 것입니다. 불교에서 지름길을 찾는 것은 환상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선스승 도겐이 가르쳤듯이 길은 완벽하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찾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유형 5. 미루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알람 시계는 그저 친근한 제안일 뿐입니다. 5분만 더라고 말하지만 알아차리기도 전에 1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 시계는 시간이 단지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상징하지만 매 순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현실입니다.
체육관에서의 세션보다 낮잠을 선호하는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면 당신도 그들만큼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작가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인 토니 로빈스가 말했듯이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지혜롭게 당신의 동료를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충치로 가득 찬 입속에서 유일한 건강한 치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제공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정말로 가치 있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돕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 결과 없는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책임을 피하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비난하는 전문가들의 매혹적인 우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배에 타고 있는데 자기 선체에 구멍이 생겨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과 나머지 승무원들이 필사적으로 구멍을 막고 물을 퍼내려고 노력하는 동안 누군가가 갑판에서 편하게 일관욕을 하며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구멍을 낸 게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여 자연 서식지에 있는 무책임함입니다.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좌절과 불안의 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원하려 해도 우리의 도움은 거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책임을 피하고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거의 올림픽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우리의 행동과 완전히 무관할지라도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감정적, 평판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다룰 때는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전략은 그들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대신 우리는 자기 평가와 자기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들의 주의를 돌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스는 뇌가 매우 가소성이 있어 성인기에도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약간의 부드러운 밀어붙임이 필요할 수 있지만 때로는 코끼리 크기의 밀어붙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말했듯이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맥락에서 교육은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결국 무책임한 사람들을 다루는 것은 인내와 자제력의 연습입니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말했듯이 세상의 많은 문제는 무지한 사람들이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반면 지적인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불교에서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명한 도움일 때만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만성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깊이 숨을 쉬고 적어도 그들을 계속 도와야 할지 의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영원한 비평가, 모든 상황이나 사람에게서 결점을 찾아내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옷 선택부터 일하는 방식, 집과 가족을 돌보는 방식까지 모든 것에 대해 말입니다. 그들을 식별하는 것은 그들의 대화를 듣는 것만큼이나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급은 주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이것 익숙하게 들린다면 아마도 당신은 만성적인 비평가를 다루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다루는 것은 감정적인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들은 항상 날카로운 비판으로 그것을 해체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비평가들은 종종 비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확립하는 방법으로, 심지어 자신의 불안을 투영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치 모든 것에서 결점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안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항하려면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선스승 다이센 데시마루가 말했듯이 진정한 힘은 평온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종종 그들의 말은 자신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며 당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를 긍정적인 측면이나 건설적인 해결책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세요. 때로는 간단한 주제 전환이 그들의 언어적 공격에 대한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개인적 발전에 유용할 수 있지만 만성적인 비판은 단순히 자존감을 침식시키고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주변에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 사람들 영혼 대신 거울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자기애가 시상대의 모든 상위 자리를 차지하는 존재들의 매혹적인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대한 올림픽 수영장을 단 한 잔의 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애적인 사람의 자아를 만족시키려는 시도가 그만큼 무익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여정에서 당은 분명히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6%가 상당한 자기애적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당신이 아마도 인생에서 적어도 한두 명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기 숭배자들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 태양이 오직 자신의 얼굴을 비추기 위해서만 뜬다고 믿는 사람을 만났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기애적인 사람을 다루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관련이 없든 상관없이 모든 대화를 자신의 업적에 대한 독백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을 다루는 것은 고양이에게 짖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보다 더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자기애적인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전술 중 하나는 심리학자들이 선택적 검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개를 훈련시키는 것과 슷합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행동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행동은 무시합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이 약간의 공감을 보일 때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전형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시작하면 그들과 놀아주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의 1인극 공연의 포로가 된 관객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선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고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기대와 가치를 당신에게 강요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의식하세요. 그러면 조종, 비판, 자기애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 명은 한때 자아를 당신의 삶을 먹어치우는 만족할 줄 모르는 문어라고 말했습니다. 선스승은 자아를 삼살해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결국 위안을 찾지 못하는 배고픈 혼과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자기애가 그 문어나 영혼이 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그러나 건강한 자신감과 자기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선스승들이 말하듯이 자신감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고요한 호수와 같은 반면 자기애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풍 우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차이는 공감 능력과 지속적인 찬사에 대한 욕구에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선수행자가 동료들의 깨달음을 진심으로 기뻐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애적인 사람은 그런 성공을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을 다루는 것은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또한 당신의 인내심과 연민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을 관찰하는 것은 욕망과 환상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 관찰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장벽과 투쟁의 반영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매 기회를 이용하여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의 관대함이나 자원을 이용합니다. 선스승 나탄이 말했듯이
행복은 외부에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 창조하기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기회주의자들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원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자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혼동하지 마세요. 차이는 행동 패턴과 호혜성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심리학자 가정하듯이 기회주의자들은 당신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불교에서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해하고 변화시켜야 하며 우리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회주의자를 탐지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협력과 상호 이익이라는 구실해 진정한 의도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식별하는 핵심 신호는 호혜성의 부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도움을 받지만 거의 호의를 돌려주지 않거나 동등하게 협력하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를 다루려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자원과 개인적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선 스승 도겐이 말했듯이 당신의 힘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힘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그 대가로 기대하는 것을 정의하세요. 호혜성을 촉진하는 것도 이 경우에 중요합니다. 기회주의자에게 관계에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장려하세요. 책임을 공유하거나 역할과 기대치를 투명하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회주의자들은 낮은 공감 능력과 높은 기회주의의 조합을 반영합니다. 불교 선스승 초감 트룽파가 말했듯이 진정한 연민은 이기심이 없으며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를 식별하고 다루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감정적 온전성을 보호하고 더 건강하고 공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상황을 재고해 볼 때입니다. 당신의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당신의 행동이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더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향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본의 선 스승 이쿠가 말했듯이 인생은 당신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이 비디오를 마치며 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에 대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 비디오에서 제시된 행동들을 쉽게 탐지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바뀔까요?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이 비디오 아래 댓글로 답변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까지 왔다면 댓글에 이 문구를 적어주세요. 나는 완전한 의식으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다음 모험까지 사랑하는 친구들이여.